안녕하십니까. 생산관리 품질관리 전문위원 박형래입니다. 근본 시간에는 경영자 의지 5항의 경영자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 경영자 의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의 경영자 의지에서는 QMS 개발 및 실행, 그리고 그 효과성의 지속적 개선에 대한 최고 경영자 의지의 증거를 다음을 통하여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A. 고객, 규제 및 법적 요구사항 충족의 중요성을 조직과 의사소통이 되어야 된다. B. 품질 방침이 수립되어야 된다. C. 품질 목표 수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4. D. 경영 검토를 수행해야 된다. 2. 자원의 가용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채용 경영자의 의지의 증거는 이렇게 A에서 E 같은 사항을 가지고 의지를 증거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회사마다 품질 방침을 수립함으로써 채용 경영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품질 목표를 수립해서 전 사원 계층이 의사소통이 되면서 품질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에 따라서 경영자 의지를 수립됨이 보장되고 있는 걸 보고 있고, 경영자 검토를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의 가용성, 여기서 가용성이라면 얼마만큼 적합한 적절한 시기에 자원이라 하면 여러분들 보통 포엠, 그러니까 사람, 기계, 설비, 방법 이런 자원들이 어떻게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장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영자 의지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경영자에 대한 증거를 예를 들면 이런 항목들이 있겠죠. 고객 만족의 중요성, 품질 방침과 방침의 의미가 전개되고 있느냐, 또 공급하는데 관여한 사항이 있느냐, 최고 경영자가. 또한 품질 경영 시스템의 상황, 품질 경영 시스템의 강점, 개선 영역, 그리고 종업원들의 수용할 정도에 대한 제시를 무엇으로 하고 있느냐, 우리 회사의 품질 경영 시스템의 강점이 뭐냐, 개선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런 걸 제시를 할 때 경영자 의지의 증거를 나타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항, 품질의 달성 정도에 대한 제시. 우리 품질의 이제 달성이 목표를 수립했는데 달성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정도, 이게 되도록 증거를 제공하고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D항은 품질 정보에 기초한 조치 내용. E항은 기능 및 계층에서의 품질 목표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보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F는 시스템 절차의 자발적 수준 및 경영 검토에 참가하는 정도, 이런 부분들이 경영자 의지에 대한 증거 예가 되겠습니다. 5.2항 고객 중심을 보면 최고 경영자는 고객 요구사항에 대해서 결정하고 파악해야 된다. 그것을 보장해야 된다. 7.2.1과 연결이 돼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고 경영자는 고객 만족 증진에 대한 목표가 충족되고 있는지 그것을 보장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음의 핵심 입력사항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래 사항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결정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고객의 소리, 고객이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그 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그 다음에 제품 표준, 제품 서비스에 대한 작업 서비스 환경, 그리고 리스크 평가, 제품 신뢰성 검토, 이런 항목들이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5.3의 품질 방침입니다. 최고 경영자는 품질 방침을 수립해야 되는데 최고 경영의 품질 방침이 조직 목적에 부합되고 있느냐. B항, 요구사항 충족 및 QMS 효과성의 지속적 개선 의지가 포함되고 있느냐. 품질 목표 수립 및 검토를 위한 체제를 제공하고 있느냐. 조직 내 의사소통 및 이해를 하고 있느냐. 지속적인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를 되고 있음을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품질 방침이. 5.4 기획 부분입니다. 5.4 기획의 5.4.1 품질 목표는
최고 경영자는 제품 요구사항 충족에 필요한 목표를 수립하고 보장해야 된다. 또한 조직 내 관련 기능 및 계층의 품질 목표가 수립되고 있음을 보장해야 된다. 또한 품질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품질 방침과 일관성이 유지돼야 되고요. 측정 가능하다는 것이 뭡니까? 정성적인 표현보다는 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표현이 정량적으로 측정이 돼 있어야만이 측정 가능하겠죠. 그래서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품질 방침, 경영자가 세우는 품질 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품질 목표는. 그래서 여기에서 고려사항이 각 기능 및 계층별로 품질 목표가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품질 목표의 현실성, 그리고 설정을 근거하는 어떤 거를 가지고 설정했느냐, 그런 근거가 뭐냐, 품질 목표를 수립했는데 어떤 근거로, 설정 근거,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립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품질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행 그리고 개선 목표, 해당이 가능하면 해당 기능별로 개선 목표, 우리가 품질 목표를 잡은데 개선해서 얼마큼 더 좋아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개선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품질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는 결과 목표와 수단 목표로 나뉘어지는데요. 결과 목표는 판매 증대나 자본 회수, 이익 이런 활동이 결과 목표가 되겠죠. 수단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능력을 향상시켜서 판매를 증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수단적으로 해서 결과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에 대한 그런 수단 목표가 있습니다. 이건 능력 향상, 고장 시간 감소, 고객 의사소통, 업무 개선 활동, 이런 수단 목표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5.4.2의) 품질 경영 시스템의 기획 부분을 말씀드리면, 최고 경영자는 품질 경영 시스템 기획이 품질 목표 달성과 일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음을 보장해야 된다. 품질 목표 달성이 일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수행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품질 경영 시스템은 변경이 되면 품질 경영 시스템의 안정성이 유지됨을 보장해야 된다. 품질 경영 시스템이 변경이 되었을 시에 우리 회사도 품질 경영 시스템이 완전하게 변경된 부분이 완전한지 그런 부분들이 유지됨을 보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품질 경영 시스템의 기획 부분을 보시면 품질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기술해야 되고요. 품질 목표 달성 수단, 추진 일정, 책임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OW1H, 6카운팅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획되고 되어야 된다. 그리고 환경 경영 시스템 통합 시스템의 경우 환경 경영 시스템 추진 계획과 통합이 작성이 유리하다. 그래서 기획 부분에 이런 쪽으로 수립해서 원하는 품질 기획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5.5 책임 권한 및 의사소통 부분에 말씀드리면 5.5.1 책임과 권한. 최고 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책임 및 권한이 규정되고 의사소통 등을 보장해야 된다. 조직 내에서 책임 및 권한이 규정되고 의사소통, 서로가 정보 전달이 잘 되고 있음을 보장돼야 된다. 그런 책임을 갖고 있다. 최고 경영자는. 5.5.2 경영자 대리인.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는 경영자 대리인을 다음과 같이 두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다른 책임과는 무관하게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책임 및 권한을 갖는 자를 조직의 경영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A. 품질 경영 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실행되며 유지됨을 보장되고 있는 자연에서 선임해라. 그리고 최고 경영자에게 품질 경영 시스템 성과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하는 자 중에 보고를 하는 의무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C항 조직 전체에 걸쳐서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데 보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책임자, 경영자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5.5.3) 내부 의사소통.
내부라고 한다면 우리 조직이겠죠. 우리 조직 갖고 있는 내부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5.5.3의 항목에 설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최고 경영자는 조직 내 적절한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수립됨을 보장되고 있어야 된다. 품질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장되어야 된다. 내부적인 의사소통이 효과성 의사소통이 되면서 우리 내부 품질 경영 시스템이 효과가 발생되고 있는지 효과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5.6.1에 5.6회 경영 검토 사항입니다. 경영 검토의 5.6.1 일반 사항을 이렇게 보시면 최고 경영자는 품질 경영 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절성, 그다음에 적정성, 효과성 보장을 위하여 계획된 주기로 품질 경영 시스템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요구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이 적절한지, 그다음에 적정한지, 그것이 또 품질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이 있는지 보장하기 위한 계획된 주기로 QMS를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영 검토는 품질 방침 및 품질 목표를 포함하여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개선 기회의 평가 및 변경에 대한 필요성의 평가가 포함되어야 된다. 또한 경영 검토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된다. 경영 검토를 실행하고 나면 기록물이 발생되면 그것이 경영 검토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영 검토에는 5.6.2 검토 입력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 검토의 입력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심사 결과. 첫 번째, 심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B항의 고객 피드백. 고객이 우리한테 주는 피드백 사항들, 고객 불만이라든지 고객이 우리한테 주는 요구사항 정보들, 그런 내용들이 고객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객 피드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아까 A형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 결과는 내부 심사 결과, 또한 IS 001 인증 심사 결과, 이런 심사 결과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시항을 보시면 프로세스 성과 및 제품의 적합성, 우리 프로세스의 성과가 나고 있는지, 제품은 적합하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런 제품의 적합성들, 그런 내용이 프로세스 성과 및 제품의 적합성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경영 검토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D항은 예방조치 및 시정조치의 상태. 우리 회사가 예방활동을 어떻게 하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또한 시정한 내용들이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그런 예방조치 및 시정조치 상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또한 E항에 이전의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전에 경영검토가 실시한 내용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경영검토 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F항에 보면 품질 경영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IS 002 2008년도판이 요구조항이 IS 002 2015년판으로 개정 변경이 되었다면 그 내용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품질 경영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우리 회사의 경영검토 사항에 입력되고 있는지, 입력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항의 개선을 위한 제언, 개선 활동을 우리의 품질 경영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효과적인 품질 경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5.6.3 검토 출력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검토의 출력 부분에는 QMS 및 프로세스 효과성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출력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B항에 고객 요구사항과 관련된 제품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는 C항, 자원의 필요성 부분이 있는지,
품질경영 시스템에 했더니 자원이 어디에가 더 필요하고 어떤 방법적인 게 있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이 결정되고 그런 사항들이 조치가 포함된 내용으로 출력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항 자원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 자원을 이제 확보를 하는데요. 6.1 자원에 대해서 조직은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결정하고 확보해야 된다. 다음 사항이라면 A. 품질경영 시스템의 실행 및 유지하는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하는 자원들. 그다음에 B. 고객 요구사항 충족에 의한 고객 만족을 증진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결정하고 확보해야 된다. 6.2의 인적 자원의 6.2.1 일반 사항을 보면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적절한 학력, 교육 훈련, 숙련도 및 경험에 근거하고 적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뭘까요? 적합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제품 요구사항, 예를 들어서 공정의 공정검사원, 검사원들 이런 부분들이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겠죠. 특별공정에 작업을 하고 있다면 특별공정 작업자 뭐 이런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적절한 학력 그리고 교육훈련 정도 숙련도 및 경험에 근거하고 적격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6.2.2 적격성이 무엇이고 교육훈련 및 인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내용이 이렇게 요구사항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적격성 교육훈련 및 인식하는 데 있어서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원에 대한 적격성을 결정해라. B항을 보시면 적용 가능한 경우 교육훈련 제공 또는 기타 조치를 해라. 또한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 조치를 하고 나서 효과성이 있느냐 그거를 평가를 해라. 또한 활동의 관련성 및 중요성 인식과 품질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를 인식하고 있고 마지막에 2항으로 보면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및 경험에 근거한 적절한 기록이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 6.2.2 적격성, 교육훈련 및 인식에 대한 요구사항 부분입니다. 또 6.3 기반구조. 기반구조를 보시면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반구조를 결정하고 확보 및 유지해야 된다. 특히 A사항을 보면 건물, 업무 장소, 유틸리티. B항을 보면 프로세스 장비. C항을 보면 지원 서비스. 지원 서비스란 운송 또는 통신 또는 정보 시스템 등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결정하고 확보 및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 6.3의 기반구조 사항을 보시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고 그 결과 문제점을 검토, 평가하고 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반구조란 또 뭘까요? 기반구조란 조직이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서비스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4 업무 환경을 말씀을 드리면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은 필요한 업무 환경을 결정하고 관리해야 된다. 업무 환경은 뭘까요? 업무 환경은 정의를 내린다면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조건의 집합이라 합니다. 여기에는 물리적인, 환경적 및 그 밖의 요소, 예를 들어서 소음, 온도, 습도, 조명 또는 날씨 등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해 이런 소음은 어떻게 되고 있고 온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고 습도, 조명은 날씨 등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업무 환경을 가져갈 것인지 그런 거를 결정하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6.4의 업무 환경의 요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근본 시간에는 5항 경영자 책임과 6항 자원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영자 검토를
주기적인 계획된 주기에 의해서 실행한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자원, 제품의 적합성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자원을 결정하고 회사는 제품의 적합성을 달성하는 데 보장하기 위한 그 활용하는 결정된 자원에 대해서는 교육 훈련, 그다음에 자격 인증을 포함한 그런 내용들로 회사의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